네, 자 그럼 계속해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도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러스 아이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서 종가는 20%나 올랐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덕분에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3월 첫 거래일 날 이제 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파러스 아이바이오는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AI 헬스케어 쪽에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주말에는 AI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AI 의료용 로봇에도 개발에 착수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파러스 아이바이오가 가장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의 어떤 임세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된 기업이고 또 그리고 엔비디아의 니모라고 AI 신약 플랫폼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엔비디아와 파러스 아이바이오 간의 어떤 협업과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요일 날 큰 폭의 상승이 나뒀다. 네.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AACR, 미국 아마케를 앞둔 시점이잖아요. 미국 아마케에서도 최대 기대주로 뽑히고 있는 게 파러스 아이바이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케미버스라는 AI 신약 플랫폼을 통해서 AI 혁신 신약, 명역 항암제에 관련된 완전 관해 논문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았지만 금요일 날 또 그리고 시간에서 한 2% 정도, 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미 그동안 나왔던 얘기가 되풀이되면서 재생산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오히려 한번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AACR 관련된 모멘텀까지 연동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파러스 아이바이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로봇에 대한 브리핑 이야기도 같이 나눠봤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밀어야겠죠? 계속 밀어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고 네. 뭐 우리가 로봇을 투자할 때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해라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의미 있는 구간대, 박스피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기도 했고요. 오히려 박스피 안으로 회귀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충분히 유효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봇 섹터 아마 이것저것 공부 디테일하게 했는데 오히려 수익 안 나고요. 로봇 모르겠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익이 더 많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쏘시나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또 제약바이오, 또 그리고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네. 로봇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오늘 한 발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중국의 BOE가 또 이제 OLED 라인 기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익 시스템과 일본의 캐논 토키가 초청을 받았는데 8세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 OLED 증착 장비 시장은 캐논 토키가 조금 독점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또 선익 시스템이 또 8세대 OLED 관련된 증착 장비를 공동 개발해서 또 애플에 공급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애플의 그 아이패드 OLED가 출시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이번 기공식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동안 선익 시스템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뭐 적게는 400억, 많을 때 한 600억 정도 매출이 나와줬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증착 장비 가격 한 대당 가격이 한 3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네. 캐논 토키 같은 경우는 한 1조 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BOE가 차세대 OLED 투자에 한 11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캐논 토키의 증착기를 한 4대 정도, 5대 정도를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지금 11조 투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캐논 토키 장비로 쓰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여기 있는 선익 시스템은 한 대당 한 3천억대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결국 선익 시스템과 캐논 토키를 같이 또 어느 정도 공급 계약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공급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됐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애플에도 지금 이제 8세대용 OLED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선익 시스템의 매출이 빠르게 컨턴 점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달에 이제 OLED 관련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패드 OLED 출시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BOE OLED 증착 장비 관련된 기공식이 있고요. 그리고 27일 같은 경우는 OLED XR 관련된 코리아가 열립니다. XR 코리아가 열리는데 그동안 이제 올레도스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올레도스의 증착기를 또 공급했던 기업이 또 선익 시스템이고 또 그리고 중국의 세
번째 기업에도 지금 공급 계획을 체결해서 XR 관련돼서 핵심 수혜주로 부각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소형 증착기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고 특히 XR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인데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됐을 때 소형 증착기의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3월 중에 온디바이스 AI 정부 실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4월이나 5월 중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중국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채용 공고란에 애플 비전 프로를 또 소개하고 시연할 수 있는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정도에는 중국의 이제 비전 프로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도 같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선희 시스템이 다시 한번 2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7월 달에는 삼성의 이제 갤럭시 글라스 또 삼성의 XR 기기가 또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XR 관련된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고 또 BOE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된다고 했을 때 선익 시스템의 어떤 매출 컨턴 점프도 기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매수가 바로 말씀드리면요. 전일 종가가 37,850원이었는데 시간에서 살짝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37,500원을 매수가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47,000원,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제약바이오로 내내 향했던 김준호 매니저 OLED로 또 들어서 오늘 선익시스템 한발 기업이었습니다. 8세대 OLED 수주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OLED도 사실상 소외받았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기대감이 추세 전환까지 돌릴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이미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이 나와서 큰 시세가 분출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일부 언론사에서 BOE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정 보도가 아니고 지금 현 시점은 찌라시성, 추측성 네. 보도이다 보니까 세론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BOE 기공식에 참석하고 또 BOE의 그 선희 시스템의 증착기가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현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꼭 BOE의 공급 계약을 체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소형 증착기 부분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차세대 OLED 투자에 확대하고 있는 상태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보니까 선희 시스템의 증착기의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증착기 모멘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VS 같이 붙여볼 텐데요. 당연히 OLED 쪽에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증착기를 같이 하는 게 더 야스가 있기 때문에 붙여봤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번 같은 섹터 내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이번 주 이제 OLED 코리아 27일로 이제 예정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아마 그 모멘텀도 이제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건 마이크로 LED라든지 이제 중소형 이제 OLED 증착기. 그래서 사실 OLED 전체적으로 지금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그 중에서도 선익 시스템이 그냥 혼자 가장 좀 맞아요. 두드러지게 이제 올라가는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별 고민 없이 이제 뭐 특백 종목으로 당연히 이제 선익 시스템을 선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주가 이제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좀 됐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역시나 뭐 눌림목을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크게 한번 올랐던 종목들이 주가 한번 밀어내고 다시 이제 대반등이 좀 들어올 때도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좀 잘 공략해 보시면 선익 시스템의 이제 투자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발 기업까지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자, 해성 TPC 먼저 이야기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 거래일에서 해성 TPC가 일단 하한가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마이너스 30%가 꽉 채워서 내려갔는데요. 이후에 주식 양수도 체결이 있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하한가가 추례가 나온 네. 기업들은 지금 저가 매수가 좀 됩니까, 김준호 매니저님? 변동성이 물론 있겠지만 일단 현 구간 예상 체결가는 또 상한가거든요. 6% 정도 지금 네, 반등 네. 흐름이 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해성 TPC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올라갔던 게 사실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간 그쵸. 기업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 로봇 기업이 모멘텀이 좀 있잖아요. 아니에요. 감속기 기업인데 네. M&A 기대감으로 그렇죠. 상승 흐름이 예. 나왔던 기업이고 사실 로봇 감속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의 0.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기업은 감속기 기업은 맞지만 승강기 전용 감속기 기업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하는 기업이고 그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제 로봇 관련된 감속기 부분에서는 매출의 0.몇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부분들은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M&A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또 이제 전일 또
크게 또 조정이 나와줬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 출발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네. 들어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네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로봇 관련 종목이고 로봇 감속기 기업이니까 많이 싸졌다, 급락했으니까 저가 매수로 들어가자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추가적인 하락과 또 큰 변동성에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해성 DPC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관망 관점으로 보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분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전략으로 해성 TPC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난주 하한가를 갔던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 중 툴젠인데요. 특허 등록 철회, 사실 이런 철회는 제약바이오의 정말 쥐약 아닙니까? 그쵸. 이 네. 같은 소식에 하한가를 했습니다. 어떤 대응 필요한 구간입니까? 사실 이제 기술 특허가 이제 이게 지금 미국 특허청에서 이제 철회됐다는 거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이에요. 일단은 소송과 관련된 이제 좀 직간접적인 영향이 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뭐 많이 밀렸고 지금 시초가도 조금 이제 약세 출발이 좀 네. 되는데 어쨌든 이런 소송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조금 잠잠해져야 네. 다시 이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주가가 워낙 이제 바닥에서 이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6만 원 초중반 정도에서 저점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좀 될 거라고 봐요. 뭐 크리스프카스9 이제 이 유전자 갑이 기술 자체가 뭐 무용해진 건 뭐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한 6만 원 한 초반 요 정도 이제 가격까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면 저점 시도가 이제 조금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호 매니저님, 네. 추가적으로 일단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안에서 봤을 때 LNF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나눠봤잖아요. 네. LNF가 일단은 지금 소식, 그 수주 소식과 함께 네. 7.47%입니다. 오늘 뭔가 따라갈 수 있는 전략, 추가 상승에 대한 매력도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대규모 수주 계약은 호재고 또 이제 장 초반에 이제 상승 출발을 할 건데 이게 또 이제 업황 자체가 굉장히 훈풍을 불고 있고 2차 전지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바로 상한가를 직행할 내용인데 조금.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성장률 자체가 이제 50%에서 30%로 떨어진 네. 상태고 2차 전지의 어떤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기에는 2차 전지 섹터에 계속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기간의 어떤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같은 어떤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장 초반에 떴다가 또 오후장에는 약간의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추세 상승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단기 반등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어떤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충분한 조정 그램 나와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5% 정도 올랐던 게 있기 강했어요.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주가 측면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LNF 현재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한 발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김영민, 김준호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